어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아픔이며 이미 지나가 버린 한 시대의 숨결이다. 1990년대의 한국 사람들에게 김광석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랬다. 언제나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빛, 온화한 미소, 소박한 기타 한 대,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 공연장의 공기마저 멈춰버리는 듯한 따뜻한 음색. 그는 화려한 무대 장치도 눈부신 조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의자 하나, 기타 하나, 그리고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수백만 사람을 울린 노래들 뿐이었다. 김광석은 마치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듯 노래했다. 사랑과 상실, 외로움과 희미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를 전설로 만든 것은 음악만이 아니었다. 31살 겨울,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날 이후 그는 불멸의 유산을 남겼지만 팬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그가 떠난 날, 수천 명이 비 내리는 장례식장 앞에 모여 그의 노래를 불렀다. 단 한 번이라도 더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하지만 인생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의 목소리는 오래된 녹음 속에서만 한 세대의 깊은 한숨처럼 남아 울려 퍼진다. 오늘 비하인드 더 라임라이트는 여러분을 과거로 데려가려 한다. 그의 어린 시절, 음악 인생, 그리고 마지막 날들을 다시 걸으며 왜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대체 불가능한 상징으로 남아있는지를 함께 느껴보기 위해서 김광석은 1964년 1월 18일 겨울이 살을 에일 만큼 차갑고 여름이 습하고 무더운 대구에서 태어났다. 그는 네 남매 중 막내였다. 부모는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전쟁 이후 여전히 어려운 시절을 버티며 검소하고 강인하게 자녀를 키웠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변화로 가득했다. 1960년대 말, 나라는 여전히 가난했고 소년의 기쁨은 창가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서양의 포크와 발라드 음악을 듣는 것이었다. 음악은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1970년대 말,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 대도시의 삶은 김광석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다. 대연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음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장난삼아 오래된 기타를 빌려 간단한 코드 몇 개를 연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음악이 가진 특별한 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을 깨닫게 되었다. 정식으로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슬프며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듯했다. 친구들은 일찍이 이 목소리가 언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에 입학해 음악 동아리에 들어간 순간 운명의 문이 열렸다. 그때부터 김광석의 예술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짧지만 찬란했던 그 길은 그를 한국인의 마음속에 영원한 전설로 남게 했다. 김광석의 음악 여정은 19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던 포크밴드 동물원에 합류한 그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금세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소박한 멜로디를 삶의 한 장면처럼 그려내는 이야기꾼이었다. 1989년, 그는 동물원을 떠나 솔로 활동을 결심한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첫 번째 솔로 앨범. 첫 번째 앨범에는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곡들이 담겨 있었다. 그날들, 사랑했지만 같은 노래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린다. 1990년대 초반, 김광석은 한국 포크 발라드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었다. 그의 앨범과 공연은 항상 매진이었고 그는 기술을 뽐내기보다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불렀다. 30 즈음에는 청춘을 지나 30을 맞이한 남자의 고백처럼 들렸고 이등병의 편지는 젊은 군인의 그리움과 외로움을 담아냈다. 두 곡 모두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김광석의 특별함은 정상에 서 있으면서도 그 소박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스캔들을 멀리했고 화려한 연예계의 유혹을 거부하며 오직 음악과 청중에만 집중했다. 바로 그 진심이 그의 노래를 한 세대의 국민가요로 만들었고 카페와 라디오 그리고 쓸쓸한 빗속의 밤마다 울려 퍼지게 했다. 정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김광석의 삶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늘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지만 1990년대 중반 결혼 후 일과 가정 모두에서 새로운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끝없는 공연과 녹음 일정, 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그를 지치게 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의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지만 무대 뒤에서 그의 시선은 자주 멀리 머물렀다. 어떤 이는 그가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가정 내 갈등에 갇혀 있었다고 믿었다. 1996년 1월 6일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광석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되었다. 그는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 죽음은 곧 거대한 논란이 되었다. 결혼 생활의 진실, 상속 문제, 그리고 연예계의 압박설 등 수많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그의 죽음이 한국 음악계에 거대한 공백을 남겼다는 것이다.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대신 노래해준 진정한 친구였다.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갔다. 서른 즈음의 이등병의 편지, 그날들 같은 곡들은 불멸의 선율이 되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카세트 테이프, CD,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많은 젊은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다시 불렀지만 김광석이 남긴 그 순수한 감정을 완벽히 재현하는 이는 드물었다. 그의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 기억의 조각과 심장의 일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딴 카페와 전시관이 존재한다. 고향 대구의 예술거리에는 김광석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와 동상 옆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옛 노래를 들으며 마치 그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시간을 보낸다. 매년 그의 기일이 되면 팬들은 다시 모여 노래를 부른다. 김광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곳에서 노래하고 있다고. 그곳에는 압박도 어둠도 없고 오직 기타와 온화한 미소만이 있다고 믿으면서 김광석의 인생은 짧지만 아름다운 슬픈 노래와도 같았다. 31살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그의 생애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다. 그의 음악은 1990년대를 살았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 그를 본 적 없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도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을 울린다. 그들은 그의 가사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영원한 힘일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시간의 경계를 넘어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 김광석은 한때 이렇게 노래했다. 사랑했지만, 마치 아름답지만 끝내 완전해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어쩌면 우리도 그를 기억할 때 그 문장을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도 단 하나의 목소리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김광석은 그 유일한 목소리 중 하나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에 대한 기억이나 느낀 점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비하인드 더 라임나이트를 구독하여 무대의 불이 꺼져도 전설은 계속되는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